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말하고 있지만 1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대부분 아픈 걸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숨기는 그 사소한 신호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며칠 전부터 몸이 저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바보같이 노화라고 치부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을 하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쉼이 빠졌나? 늙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속으로 저는 그때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인생에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뭘까? 바로 그 젓가락을 떨어뜨렸던 순간이었어. 왜 그걸 그냥 넘겼을까? 뇌졸중에서 말하는 편층 마비는 단순히 저린 게 아닙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뇌졸중은 그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눕니다. 마치 집에 파이프가 막히는 거랑 터지는 거랑 비슷한데 결국 두 경우 모두 뇌세포가 죽어버린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뇌경색은 주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나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날아와서 막는 게 원인이고요. 뇌출혈은 고혈압 때문에 혈관이 계속 압력을 받다가 풍선처럼 부풀어 터지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깨어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신호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고 119에 전화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다. 저도 안 했으니까요. 문제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제가 아침에 쓰러지기 딱 2시간 전 저희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전화로 말을 하려는데 혀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일 채로 억지로 이 말을 했더니 손주가 전화기 너머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손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과연 제가 손주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아온 세 번째 치명적인 신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언어장애였습니다. 제가 혀가 꼬인 채로 손주에게 했던 말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습니다. 발음을 만드는 기관인 혀와 입술이 마비가 와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구음장애였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똑바로 못하네 하고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말을 만드는 일을 멈추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4분의 1이 겪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한쪽 입꼬리가 완전히 처져 있었습니다. 웃으려 해도 한쪽만 안 올라갔죠. 이게 바로 안면 마비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안면 마비 중 하나만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졸중입니다. 저는 세 가지가 동시에 왔으니 병원 통계로 뇌졸중일 확률이 70%를 넘어간 겁니다. 그때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들을 불러야 하나, 119를 불러야 하나. 아니야, 몸이 이상한데 일단 샤워하고 옷이라도 제대로 갈아입고 가야지. 혹시 입원할지도 모르니까 짐도 챙겨야 하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옷 챙기느라 15분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3시간의 골든타임에 여유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황청심만도 자식에게 전화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119에 전화해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119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말을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의사는 혈관을 뚫는 응급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과연 병원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마비된 손으로 다시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된 단 하나의 재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CT,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합니다. 뇌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 혈관이 막혔는지 터졌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만약 막힌 거라면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응급치료를 시도합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거나 합병증 위험 때문에 못합니다. 자, 병원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잠깐 좋아졌다고 해도 뇌졸중은 초반 7시간 이내에 갑자기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면 의사도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운이 좋게 혈관 재개통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 55에서 65%는 1년 안에 발병 이전과 같은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습니다. 뇌졸중은 재발이 잘 되는 병입니다. 5년 안에 10에서 15% 정도는 재발합니다. 재발했을 때의 위험성은 훨씬 높습니다. 제가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께 약속했던 3가지 약속을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약을 거르지 마세요. 퇴원 후 치료 계획에 따라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를 끊으세요. 제가 1년 전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약으로 반이라도 관리가 되지만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약만 먹고 식이요법 안 하면 혈당 조절은 절반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명약입니다. 약 하나 더 먹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것이 재발 예방에 훨씬 뛰어납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로 빠르게 걷기를 하루 15에서 20분 이상 매일 하십시오. 저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젓가락질을 하고 다시 웃고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기적은 여러분의 굳건한 의지와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뇌졸중은 회복이 되는 병입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부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비된 손으로 다시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된 최고의 재활 비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